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한국은행이요. 가계대출 추이를 조사해서 발표했더라고요.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6조 원 이상 그 대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LTV, DTI 완화와 맞물려서 주택담보대출 이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대부분이 저소득층이 이 대출을 받아갔어요. 이 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어떤 부작용도 함께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저희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또 부동산 관련 뉴스들 점검해 드리고 있는데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가이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02-2077-6330번 전화 지금부터 열어둘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요. 02-7971-0300번은 문자 서비스입니다. 무료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바로 답해드릴게요. 자,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월요일입니다. 저희 오늘 매주 월요일마다 부동산 뉴스들 분석해드리고 있어요. 일주일간 어떤 부동산 뉴스가 핫했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박근혜 정부 들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6%나 급등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전세 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폭등과 폭락을 경험한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서요.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와 전망을 오늘 분석해볼까 합니다. 3번부터 볼게요. 전세 가격 급등하고 있다. 이거 계속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이제 뭐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전세 금액이 평균치겠죠. 16% 이상 급등했다. 와,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때만 전세 금액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이명박 대통령 하반기부터 해서 내내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는데, 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경제적인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전세금 오르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하면은, 전세금이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너무 올라버리면 소비를 안 해요. 그러면 내수 시장이 발목을 잡히고요. 네. 우리나라 경제가 그야말로 조금 이렇게 꽉 막히는 그런 어떤 상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매매로 좀 전환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져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수요자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그런 기조에서 그렇죠. 네.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알아야 될 건 과연 그러면 박근혜 정부 내내 출범 이후에 얼만큼 올랐느냐, 이런 부분이 좀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2013년 2월이죠. 이제 도표를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변했냐라고 한다면요. 2013년 2월 그리고 2013년 9월에까지 이르기까지 1년 반이죠. 요 동안에 증감액으로 따져서는 전국에서는 한 2,485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요. 증감률이 무려 15.9%, 네. 예, 16%가 전세 가격이 평균적으로 올랐어요. 자, 서울만 하더라도 14%, 또 수도권만 하더라도 15%, 오히려 지방이 전국적으로는 더 또 전세 금액이 올랐다라는 심각한 부분이 있고요. 네. 매매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한다면요. 2013년에서 2014년 또 똑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증감액이 일단은 전체적인 평균치로는 726만 원이 올랐어요. 자, 그래서 2.8%가 올랐는데, 중요한 건 또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반대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2.9%나 2.3%가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이 오히려 하락을 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금액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전세 금액이 이런 식으로 올랐을 때 소비에 대한 영향으로 봐서는 소비는 0.3% 정도가요, 감소를 합니다. 자, 근데 상대적으로 매매 가격이 올라서 줬을 때는요, 소비가 똑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비율은 한 0.13% 해가지고 이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것보다 매매 금액 올라가는 부분이요, 더 좀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세 금액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큼은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 딱히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9월 1일 대책도 발표를 했고 또 어떤 식으로는 전세금을 눌러서 좀 매매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시장 기능에 대한 부분이 더 좀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생겨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전세가 이렇게 폭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세에 대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세를 재계약하려는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전세라든지 좀 올라가는 전세 금액에 대해서 월세로 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온리 전세라는 그런 물건들은 오히려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요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올해하고 내년 정도까지는 이런 진통을 좀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어느 정도 전세금 놓고요. 약간은 올라가는 부분이 월세로 좀 전환될 수만 있다면요. 네. 그게 월세 전환되는 비율 자체가 조금 시장 기능에서 굉장히 낮다. 은행 금리 조금 이상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올라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좀 서슴지 않고 이렇게 월세로 전환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요 측면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전세금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좀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 9월 1일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매 금액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듯하지만 전세금이 오히려 더 많은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아직까지도 주택을 매매하려는 그런 수요 심리는 크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결과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제자리 잡기 위해서 그동안 숱하게 정부가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또 내놓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좀 완전히 좀 정착이 안 된단 말이죠.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런 해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홍콩이나 일본 쪽 보면 부동산 가격이 정말 급등하거나 또 반대로 급락하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좀 해답을 찾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대표님 좀 어떤 얘기를 준비하시는 겁니까? 자, 오늘은 이제 홍콩이나 일본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 시장,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런 홍콩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일본을 따라가느냐, 네. 이런 부분인데요. 홍콩은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죠. 홍콩 부동산 시장은요. 일단 홍콩 인구가 우리나라 서울 인구보다도 못한 정도예요. 근데 그전에 영국 영이었다가 지금 이제 그 중국으로 반환된 지가 이제 97년도에 반환이 됐어요. 자, 그 이후로 또 이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IMF라는 그런 큰 외환 위기를 맞았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이쪽 홍콩도 좋지만은 않았었습니다. 자, 근데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2011년도부터 해서요, 집값이 그 2년 사이에 50%까지 폭등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치닫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그럼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폭등하느냐라고 보면은 투자라든지 투기 자금이 중고로부터 대거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큰 틀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본 원인을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중국으로 반환된 지가 지금 97년부터인데 그 이후로 꾸준히 중국에 대한 자금들이 이런 식으로 홍콩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부분이 탄생이 됐냐면 주택 가격은 오르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요. 소위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세 어떤 시장 이 부분이 아닌 월세 시장으로 임대 시장이 지금 돼 있는데 혹시 우리 박소연 아나운서께서는 한 10평이다. 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월세로 따져서. 대한민국에 10평이다라고 하면 강남권에서 많으면 100만 원이고요. 적으면 한 60만 원 선 정도 월세. 되거든요. 월세가. 10평이요? 예. 홍콩에서는 얼마 정도 될까요? 홍콩? 예. 한 곱하기 한 3, 4 정도 되지 않을까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돼요. 10평이. 거기 연평균 두배 정도 되는군요, 소득으로 그러면? 따지면 2배에서 3배 정도가 네, 되는데 네,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신혼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초년에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집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월급을 받아도 대부분 월세로 내야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심한 부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중국에 대한 시장이 이렇게 홍콩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은 원치를 않은 상태인데 지금 뭐 뉴스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홍콩에서 지금 그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시민혁명 해서 그 우산혁명이라고도 하죠. 그 이유는 지금 이게 여름인데도 지금 이제 가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뜨겁기 때문에 우산을 들 길거리로 나와서 데모, 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위의 원인은 그겁니다. 지금 이제 2017년도에 그 어떤 이 홍콩을 행정을 관장하는 그 장관에 대한 어떤 그 선거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로 해서 중국에서 그 내세우는 후보에 의해서만이 지금 할 거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중국에 대해 속국화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보다도죠. 이런 식으로 97년부터 꾸준히 중국으로 이전이 됐고 중국에서 인구 유입이 많이 돼 가면서 나타난 어떤 고름이 지금 점점 좀 터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서울이든 아니면 광역시든 어느 도심권 내에서의 특화된 지역의 어떤 주거 성향, 임대 비율 같은 경우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좋은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투자 성향을 놓고 봤을 때는요. 서울이든 광역시든 좋은 지역에 그 월세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일만의 희망도 좀 갖춰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투자라는 투자 지역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어떤 종목을 생각했을 때는 좋은 지역의 어떤 수익형 부동산만큼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홍콩을 들여다보면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시장은. 자, 그 다음은 일본 시장이에요. 자,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경제인데 80년대 그야말로 일본이 황금기를 누렸을 때 일단 대미문 흑자로 엔고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제 반대로 그 이제 80년대 말에 부동산이나 주식 자금으로 엄청나게 자금이 재테크 수단으로 해서 몰렸습니다. 그 부분은 91년부터 해서요. 일본 경제가 점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의 폭락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20년 넘게 23년째 이렇게 쭉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한 수준으로 해서는 거의 80년대 초 일본이 점점 시장이 좋아지기 전 초기 단계 수준으로 해서 지금 내려갔고요. 최고가 대비해서 8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옛날에 5억짜리 주택이었다. 그럼 지금 1억 정도까지도 내려갔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뭐를 생각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전체적인 상황에서 향후에 오를 게 있고 내릴 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대한민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일본 시장하고 똑같이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점점 이런 식으로 가격이 그대로 가거나 쭉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떨어질 수 있는 곳 그리고 가격이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곳이 특화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은 명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봤을 때 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요. 이왕이면 투자 성향,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을 때 지역적인 안배, 좀 이왕이면 중심 쪽으로 해서 좀 투자를 좀 큰 금액 아닌 소액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가장 투자 성향은 맞지 않을까. 향후 2, 3년만 보더라도 그것만이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예. 사실 부동산 시장이 요즘 놓고 보면 다 만나오잖아요. 그런데 해외 사례를 토대로 또 이제 견줘보니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찾아볼 만한 팁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제 베스트 1은 뭘까요? 지난 한 주 부동산 시장을 끓게 만들었던 첫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70원 중반대를 등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환율 상승에 대한 주택시장 영향을 좀 분석해 볼까 합니다. 너무 멀리 나가는 것 아닌가 하시겠죠? 하지만 해외 시장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달러와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주택 시장과의 상관관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환율이 올라간다.
라고 해서 순기능으로 생각한다면 수출이 잘 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역기능으로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일단은 그 좋지만은 않다. 전체적으로 내수가 이제 부진하는 가운데서 자 환율하고 부동산 시장 가격은 전체적으로는 반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경제론으로 따졌을 때 부동산이 이만큼이고요. 경제가 이만큼을 지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9월 1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또 그 전에도 어떤 주택 가격이 살아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은 좋은데 갑작스럽게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역기능으로 해서 한국 경제가 일단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될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들여다볼 때는 부동산 시장이 아닌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철저히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막연하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만 낙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자, 일단 환율과 부동산 시장이 어떤 요인이냐 하면 자,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의 직접적인 요인은 수요 공급, 제일 먼저 공급을 항상 따져야 되고요. 심리를 이렇게 따져야 되는 부분이 직접적인 요인인데 간접적인 요인은 지금처럼 환율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통화량, 금리 뭐 주가, 물가, 부동산 전책 등이 따라다닙니다.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지금처럼 환율을 한 가지만 봐서는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한다. 그리고 어쨌든 그 큰 틀에서 부동산 시장은 9.1 대책 이후에도 대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제동이 걸리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을 조금 우리가 한 발짝 멀리 좀 한 곳을 높은 곳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시장을 조금 들여다보려면은 세미나가 제일 좋겠죠. 네, 세미나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폭넓기도 하지만요. 세부적으로 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되지만 그게 그 공부가 꼭 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나무도 봐야 되지만 멀찌감치 떨어져서 숲도 바라볼 시각이 필요합니다. 세미나 어디서 언제 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이은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과 재테크 전략자 드립니다. 10월 18일 토요일, 20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만날 차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실지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네. 곳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가 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요. 네네. 근데 좀 입지가 좋으면서 좀 학군 좀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제가 서울을 잘 몰라서 우선 서울의 광장동에 광장동. 예. 척수 아파트 네네. 25평 예.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영등포구 양평동 5가 예. 양평 한신 아파트 25평 이렇게 골라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둘 중에 입지라든가 아니면 좀 살기 괜찮은 실거주 목적으로 어떤 게 좋은지.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실거주 목적 그리고 두 가지 물건 저에게 위치 알려주셨고 그래도 좀 많이 좀 찾아보셨어요.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은데요. 저희 대표님과 네. 인사 좀 나눠주시죠.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하셨어요? 아, 예, 예. 아, 지금 신혼이신데 아기가 몇 살이죠? 아기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네네. 제가 왜 물어보냐면 네. 지금 이제 광장동에 있는 아파트와 네. 양평동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를 했어요.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저 오른쪽 끝과 왼쪽에 치우친 그런 아파트예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25평을 또 했고요. 둘 다 지금 비슷한 환경은 뭐냐면 일단 건축 연도가 96년도 입주를 했고요. 네네. 또 그 교육적인 환경도 사실은 둘 다 장점은 있습니다. 아. 자, 근데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광장동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초등학생으로서의 거주 환경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주변 환경이 예를 들어 그 아파트 촌이 많이 밀집된 곳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네네. 이쪽 같은 경우는 한강변이면서도요. 네. 그 아파트 시세가 그 떨어지지 대부분 90년대에 입주한 노후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요. 네네. 거주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육 환경도 중요하고 또 그 한강변에 있어서만큼 또 실거주, 그러니까 교육 환경을 빼놓고 나서의 입지적인 부분도 굉장히 조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교통 환경도 당연히 좀 괜찮은 편이고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제 양평동 같은 경우는요. 네. 자, 입지로 봐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고등학교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목동에 있는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이쪽입니다. 선유도역 근처잖아요. 거기서 목동까지 배송이 가능한가요? 목동까지 학군으로는 이어져요. 그게 고등학교 때 가능합니다. 네.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지금은 어떤 열악한 환경성에 놓여야 되면 이쪽은 이제 공장지대잖아요. 공업지대거든요. 네. 초등학생으로서 교육 환경으로 생각한다면 이 근처의 아파트는 1200세대 정도가 되는데 한신 아파트가요. 네. 요 아파트 이후에 나머지는 빌라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는 거주 환경 측면에서는 안전성이라든지 교육 환경 측면에서는 오히려 광장동보다는 못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도 따지고 봐야 되는데 이쪽 25평 같은 경우는 아마 한 3억 초반일 거고요. 네. 광정동 같은 경우는 4억 초반이에요. 네. 1억 정도 차이 나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선택해야 되냐면 저한테 궁금한 거는 앞으로 향후 시세 전망이 어떠느냐가 더 궁금하지 제가 어디가 더 살기 좋아요라고 하는 건 우리 시청자의 몫이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교육 환경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네네. 교육적인 관점에서 수요층들이 더 많이 몰림 현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광장동이 더 유리하답니다. 근데 집값이 지금 우선은 내가 진입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폭은 오히려 양평동이란 말이에요. 네. 양평동에 장점이 있다면 근처에 뭐 선유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9호선 라인으로서 강남 접근이 가능한 입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은 또 굉장히 많아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장점도 많고 단점들도 한두 가지씩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내 금액선에서 정말 네. 대출을 끼지 않고 조금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양평동을 권하고 싶고요. 네네. 또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한 5년, 6년까지 들여다 봤을 때 네. 그때를 본다면 광장동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장기적으로 광장동이요? 네. 굉장히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거주를 하시는데 지금 직장이 어디고? 네, 다니는 곳이 압구정역, 신사역 그쪽이에요. 압구정 신사 쪽이다. 네. 자, 근데 그럼 거기는 너무 비싸서. 왜냐하면 그쪽 위로 가면은 또 금호나 네. 그 약수나 이쪽 부근에 그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네. 좀 있거든요. 새 아파트 말고요. 네네. 그런 아파트도 학군적인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거든요. 금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번 더 3호선 라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금호나 약수라든지 이쪽 부근에 아파트도 같이 병행해서 알아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전 가족이 원하는 지역을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거주 비용을 많이 들여서 거주하는 건 솔직히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사업 때 초중반에 예. 그 좀 유명한 서초동이나 강남 그쪽에 나홀로 아파트라고 한 48세대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는 향후 어떨까요? 거주하면서 나중에 괜찮을까요? 자, 시세 가치만 따져서 봤을 때는요. 예. 항상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곳보다는 못해요. 아무리 지역이 좋은 지역이라고 손 치더라도요. 네. 아파트 단지가 크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는 꾸준히 있는 반면에 수요자의 몰림 현상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면 처음에 얘기한 그런 아파트들이 더 많이 올라요. 근데
궁극적인 거주를 생각한다면 지역이 뭐 서초구다, 방배동이다 이렇다면 나쁘지는 않거든요. 자, 요 부분은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요. 네. 좀 혼란만 가중되니까 네. 나중에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따로 상담을 하면서 좀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어떻게 좀 궁금증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네. 예,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시청자님은 못 뵐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많은 분들이 또 세미나 참석하고 계신데 여기서 어떤 얘기들을 하시는지 그것 조금만 저희 엑기스 좀 보여주세요. 모든 사물을 관찰을 할 때 항상 이제 넓게 이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가 가지려는 부동산은 정말 좋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오를 것만 같았던 부동산이 여태껏 몇 년째 안 오르고 있는 부동산을 움켜쥐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나중에는 시간 흘렀으니까 못 버리죠, 이거. 그렇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어딘가 투자해야 되는데 정말 어디를 해야 될지 맞아요.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맞아요. 많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고민이라는 거는 어디서 잘못됐냐면은 확신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려면은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내가 확신을 갖고 들여다본다면 과감히 행동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 행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내가 축적시키기 위해서 그런 세미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오시게 되면 시장도 봐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항들, 거기 오시면 또 개인적인 상담도 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이 생기니까요. 오셔서 많은 것을 정말 내 부동산이 또 내 돈이 되는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잘 키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대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찾으러 나서겠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오늘은 전화 주세요. GH 미래로 부동산 연구소 이신숙 소장, 부자빠 투자연구소 양바싹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이신숙 소장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소장님, 오늘 어느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메모드급 호재가 엄청나게 많은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 투룸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에 잠실동 저희 갈게요. 이번에는 우리 부동산계 슈퍼맨 양바싹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느 곳이에요? 네, 부동산은요, 이미 많이 알려진 지역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크게 알려질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서울에서 은평 뉴타운을 제외하면 가장 큰 뉴타운이죠. 예, 장인 뉴타운 제4구역과요. 이번에는 이제 가을부터 이주가 확정된 재건축 단지가 있죠. 바로 개포동입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이주 수요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야, 제가 부동산 프로그램 맡은 일 이후로 처음 봐요. 장위 뉴타운 4구역 궁금한데요. 이 매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북구 장위 뉴타운 4구역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들고 지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년도 1996년도입니다. 매매 금액 볼까요? 1억 4,500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팔석 대표님의 매물입니다. 대표님,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첫 번째는 소액의 저렴한 투자비라는 것이죠. 2,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숨겨진 보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2,500만 원 투자처. 두 번째는요, 이주가 임박해 있는 빠른 사업 속도의 강점인데요. 재개발은 10년, 15년이 걸리는 장기 계획입니다. 자,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에 임박한 바로 이주가 거의 임박한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그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액의 투자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데요. 현재 비교할 수 있는 곳 바로 기름뉴타운입니다. 기름뉴타운의 6구역 지역에 입주해 있는 아파트 25평대 현재 4억 3천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죠. 조합원 기준으로. 그랬을 때 이 25평이 입주 시에 최하 기름뉴타운 이상으로 매매가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는 시세 차익 400%의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 뉴타운 4구역 보고 있습니다. 이 입지적인 조건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혀 모르겠네요. 예, 이곳은요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는 뉴타운이 두 개가 있죠. 기름 뉴타운과 장인 뉴타운이 있는데, 자, 두 개를 많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기름 뉴타운은 1차 뉴타운, 자, 장인 뉴타운은 3차 뉴타운입니다. 그런데 규모는 기름 뉴타운이 거의 2배에 가까운 규모가 되는데요. 여기는 56만 평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2만 8천 세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전철역이 자그마치 4개 노선이 지나게 되죠. 자, 1호선, 6호선, 7호선, 그리고 예정이 돼 있는 경전철을 포함하게 되면 4개 노선입니다. 자연환경, 뒤에 북서울 꿈의 숲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고요. 중랑천의 생태보건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뛰어넘어서 더더욱 가치가 높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강남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 그리고 내부순환도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시게 되면 성수대교 넘어 압구정동까지 불과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반경 3, 4km 내에 종합대학이 자그마치 8개나 부지런하고 있는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세계인 뉴타운에 인접해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매물은요, 전철 6호선 돌고지역, 더블 역세권인 석기역 1, 6호선에 도보로 약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장위 4구역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장위 뉴타운 4구역이 어느 정도 개발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요. 네, 사업 면적이 187만 제곱미터인데 여기는 이미 6개 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관리처분 인가를 진행하죠. 이미 장위 2구역은 이주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5구역이 이제 가을에 이주가 시작이 될 것이고요. 이 1구역 다음에 4구역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인 뉴타운 제4구역은요. 현재 사업 면적 15만 제곱미터, 여기에 총 건립 세대수가 2,840세대, 시공사는 이미 현 GS 자이건설로 확정이 돼 있고요. 관리처분인가 곧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개발 외에 또 다른 호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변 지역의 호재들 점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그 어느 것보다 풍부한데요. 자, 반경 800m 내에 뉴타운이 3개가 있습니다. 이문희경 뉴타운, 중화 뉴타운, 그리고 장인 뉴타운이 있죠. 자, 1.5km 바깥에는 뭐가 있느냐? 기름 뉴타운과 미아 뉴타운이 있습니다. 이런 그 가치. 자, 이문희경 뉴타운과 중화 뉴타운, 장인 뉴타운만 사업이 마무리되면 5만 세대가 되는 이런 거대한 신도시급으로 거듭나게 되죠. 자, 뿐만 아닙니다. 동북권 행복플랜의 개발 프로젝트와 더불어 동북권 경전철의 신설이 예정이 돼 있는 그런 가치적인 측면과 더불어 장인 뉴타운은 앞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때 2만 8천 세대, 단일 세대만 해도 이미 신도시급을 넘어서는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네, 유태원 지역에 투자하고 싶거나 거주하고 싶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주목해 주세요. 저희 이제 이 다세대 주택의 어떤 특징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 좀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가격까지 점검해 주세요. 네, 이 매물은요. 현재는 물론 오래돼 있습니다. 1996년에 신축되어 있는 4층 중에 2층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지만 생각 잊어버리십시오. 곧 이주가 되고 철거할 것이니까요. 들어설 아파트 2,800세대 중에요. 무엇보다도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죠. 자, 임대 아파트를 빼면은 조합원 세대분 1,170세대, 일반 분양분이 1,140세대입니다. 즉 절반에 가까운 일반 분양분이 많다는 의미는요. 사업성이 아주 좋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4년 뒤에 입주하게 될 때 장이 사구에게 그 기대 가치는 크다. 자, 기름 뉴턴이 현재 4억대 초반일 때 여기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자, 프리미엄, 그다음에 추가 분담금, 그다음에 권리가액 이런 걸 전부 포함해도 약 한 3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4억 3천만 원의 가치를 놓고 보면 이미 1억 원 가까운 시세차익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 400%의 시세차익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런데 지금 얼마 들어가느냐? 지금은요, 매매가가 불과 1억 4,500만 원입니다. 자, 대출 1억 1천만 원을 활용하시게 되면 현재 임차보증금 1,040만 원이 들어있죠. 그러면 40만 원을 받으셔서 1억 1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탕감하고도 약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남습니다. 그건 그냥 편안하게 용돈 쓰시고요.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2,5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죠. 2,500만 원 들어가는데 1억 원의 시세 차익, 400%의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아파트 분양할 때 더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여기는 무이자 지역이기 때문에요. 잔금 때 아파트가 완성이 돼서 내가 입주할 때까지 한 푼도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강점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매물은요. 장위 뉴타운 4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점검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두 번째 매물은요. 이신숙 소장님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간단한 정보 확인할게요.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8호선 잠실역에서 걸어서 9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내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방 2개에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예상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 5,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과 말씀 나눠볼까요? 소장님, 이 매물 어떤 추천 포인트 가지고 오셨어요? 네, 삼성동 한전 이전 부지가 현대자동차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6일 날 계약을 체결이 끝냈습니다. 그 수혜지가 이 본 매물과 도보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9호선이 개통이 됐을 시에 불과 역과는 1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종상향이 예상되면서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한 매물이고요. 또한 삼전 사거리가 개통이 돼서 1분 거리가 됐을 시 상업지 확장에 따른 종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투자 대비 3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 좀 볼게요. 뭐 어떤 역 주변에 있다고 하셨죠? 지금은 현재 잠실역, 석천역, 신천역을 도보로 9분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골드라인인 9호선이 개통이 됐을 시 삼전 사거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되겠고요. 이랬을 시 상업지로 종상향이 예상되는 지역이고요. 또한 올림픽대로라던가 강변북로를 통해서 강남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강 고수부지라던가 탄천 속초호수나 올림픽공원 등 녹지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고요. 롯데월드라던가 가락시장, 이마트처럼 편의시설 또한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뭐 제2 롯데월드 비롯해서 주변에 개발 호재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매머드급의 백화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간략하게 너무 많아서 시간 관계상 키워드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다라면 지금 그 롯데월드가 저층부만 먼저 이렇게 개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됐을 시는 상주 인원만
고용 인원이 23,000명입니다. 연간 방문자 수만 1억 명 이상이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한전이 이곳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전 부지를 현대자동차가 이전을 하게끔 지금 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그 국제 업무 복합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잠실 관광 특구 단지라던가 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가든파이브나 문정 법조단지 및 미래형 첨단 업무지구 조성이라던가 내년에 2015년 9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또한 KTX 수서 역세권 개발까지 이렇게 합해지기 때문에 이렇다 보면은 유입 인구 증가와 상권 확장의 효과는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높은 시세 차익은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개발 호재 풍부한 지역의 다세주택입니다. 내년 초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에요. 건물 특징도 좀 점검해 볼까요? 네, 2015년 1월이 준공입니다. 7층 중에 7층이고요. 개방감이 아주 뛰어나면서 채광 또한 굉장히 밝고 좋습니다. 분양 면적 16평이고요. 개방형 큰 거실과 방 2개,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내장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수요자들한테 인기가 있고요. 외부는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퀄리티 또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장되어 있고요. 방범 CCTV는 물론이거니와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 공간으로 100% 주차가 세대당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발코니가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발코니가 주어지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앞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공원 조망까지 뷰가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가격이 궁금해지죠?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대면 접근이 가능할까 궁금한데요. 매매 가격은요? 네, 이곳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선분양이기 때문에 매매가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를 오실 경우에는 전세가 2억 2천이고요. 실투자금은 5,500만 원입니다. 임대 수익을 원하실 경우에는 3천에 100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대출은 1억 9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라 보면 월세 시는 실투자금이 5,500만 원이고요. 요즘에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자를 제외하고도 연수익 9% 이상이 예상되는 매물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는 장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요,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매물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 개포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에 있어요. 내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입니다. 방 2개에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8,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이 2억 4,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바싹 대표의 매물이고요. 자, 한 번씩 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업무와 상업, 주거가 조화로운 그런 그 개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 바로 개포의 재건축 단지에 바로 인접해 있다는 그런 그 특징이 있는데, 자, 그러면 비쌀 것이냐? 아닙니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너도 알고 나도 안다면 매도자들, 집을 파는 사람도 집을 사는 사람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크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아직도 이사가 언제 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아직 숨겨져 있다. 자, 이 개포지구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부터 이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불과 4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 미래 정말로 큰 개발 가치에 내가 강남에 그것도 1번지에 깃발을 꽂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포 시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가을에 이주가 시작이 되죠. 그랬을 때 그 많은 이주 수요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포 재건축 단지에
아파트들은 매우 비싸다. 자, 6억대를 호가하는데 어떻게 이 소액 다세대 주택에 들어오겠느냐. 자, 간과하셔야 될 부분,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개포지역 말씀대로 매우 비싼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 세입자 비율이 70%대입니다. 그럼 이 세입자들은 보증금 얼마에 사느냐?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자, 이 돈으로 재건축이 이질 때 나와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돈밖에 없습니다. 이 돈으로 주변에 둥지를 틀어야 되는데 바로 말씀드리는 이런 투룸 다세대 주택이 바로 대안이기 때문에 이런 이주 수요를 잡으시는 길목짓기 차원에서 나는 선투자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풍부한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는 곳입니다. 매봉산, 구룡산, 그리고 양재천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대모산까지 있어가지고요. 그런 풍부한 자연환경이 뛰어난 그런 가치적인 측면이 높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심이지만 녹지도 잘 돼 있고 학군 훌륭하고 이런 지역이 있는데 주변 지역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네, 3호선이죠. 매봉역에서 더불어 한 5, 6분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이 개포동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디? 대한민국의 가장 주상복합 아파트의 대명사 어디입니까? 타워팰리스. 직선거리로 불과 400~5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대가치가 어떻겠습니까? 뒤에는 매봉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대학병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혹시라도 급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는 더더욱 그런 가치가 좋다. 숙명여고, 은광여고뿐만이 아니라 이런 명문 학군들이 포진하고 있는 교육계 1번지일 뿐만 아니라 생활교통 녹지 인프라가 아주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 하면요, 이 개포동 하면 이 개포동 그 개포 재건축 얘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개포 재건축 이주 개발 호재만 해도요, 다른 개발 호재 여타에 다 빼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룸 다세대 주택은 왜 투자하는 겁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주 수요가 많으면 많아질 때 지금 투자를 해놓으셨다가 앞으로 1년, 2년 시간이 갈수록 그 이주 수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때 나는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28,700세대입니다. 그중에 70%가 세입자들인데 이 세입자들은 바로 현재 개포 재건축 저층 아파트 실면적 9평에서 11평 사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된 이 매물 자체를 바로 선호하는 최적의 대상 매물인데요. 뿐만 아닙니다. 파이시티가 착공 예정이죠. 현재 그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사업 지연 때문에 늦어지고 있지만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20만 평에 6만 명이 조금같이 상주 인구가 됩니다. 그랬을 때 홈플러스와 현세계 백화점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더더욱 높다. 세 번째는 삼성그룹의 R&D 센터가 어디에 들어옵니까? 우면동에 들어오죠. 그랬을 때 이 우면동의 강남 1번지 이곳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개포동이 재건축이 이주가 시작이 될 때 이주가 수요천 어디냐? 서초구 양재동으로 가시겠습니까? 강남구 개포동이나 강남구 도곡동으로 가시겠습니까? 같은 학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남구로 이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 양재동보다는 이곳이 더 그 학군 이주 수요지로 더더욱 가치가 있다. 자, 2010년에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뿐만 아니라 롯데 칠성 부지의 개발과 더불어 준주거 지역의 종상향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그런 입지의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호재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미 가치는 이만큼 올라서 있고 매물가치 더 높이려면 그 안에 건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좀 꾸려집니까? 자, 2015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 5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층에는 주차장과 필로티로 되는데 한 층당 4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투룸도 같은 투룸이 아닙니다. 항상 짚어보셔야 되는 것은요. 실제로 투룸이 9평, 실전용 면적이 9평부터 14평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12.5평에서 13평에 가까운 그러니까 투룸치고는 아주 넓은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도면을 꼼꼼히 짚어보시고 정말 11평이냐 12평이냐 13평이냐를 꼭 짚어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거의 13평에 가까운 투룸이기 때문에 3베이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아주 우수하고 더구나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가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주차 120% 완벽하게 구성이 되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옥상에는 더더구나 개별 창구와 더불어 수납 창기까지 이루어집니다. 강남의 수준에 걸맞는 외벽과 더불어 내부 인테리어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강남 수준에 맞춤이 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가격도 강남 수준의 가격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도곡동이나 개포동 지역의 가치를 놓고 본다면은
3억 5천만 원 이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다행히 이 땅이 못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착한 가격으로 선분양이다 보니까 또 더욱 착하게 하다 보니까 2억대 아래, 즉 2억 8,500만 원의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2억 8,500만 원인데 전세보증금이 자그마치 2억 4,500만 원이 가능하죠. 그랬을 때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4천만 원이면 됩니다. 강남의 미래 가치가 가장 큰 지역에 말뚝 박으십시오. 내 자식에게 아니면 내 노후에 안정된 임대 수익을 바라신다면 바로 이런 투자처를 검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월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월세 어떻게? 자, 4천만 원에 10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시장 조사를 했는데요. 그랬을 때 대출 2억 원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4천만 원밖에 되지 않죠. 그랬을 때 대출 이자를 전부 제외하고 1년에 총 수입 445만 원, 즉 10%대의 높은 임대 수익도 동시에 걷어가면서도 미래 개포 이주 수요가 진행되고 1단지, 3단지, 2단지, 4단지가 진행될수록 가격은 크게 높아지는 시세 차익 300% 이상의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 점검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매물 정보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저희 부동산계 슈퍼맨이 출동합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열립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재무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신다고 하는데요.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02-2077-6394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오늘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GH미래로 부동산 연구소 이신숙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마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